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금요일이면은 항상 6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뭐라고 해야 되나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뭔가 좀 새로운 신상의 변화가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신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까지 미디어 문화 부장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해직됩니까? 아니, 해직이 아니고요. 요즘은 능력 있는 기자들이 해직되는 트렌드여서. 네. 미디어 오늘은. 그러진 않는다. 해직을 시키진 않습니다. 예. 네. 다만, 해직 전 단계인. 이게 참 팔자에도 없는. 예. 다음 주부터. 편집국장직을 제가 맡게 돼서. 네. 대표 기자를 할 수 있겠죠. 편집국장. 대표 기자는 아니고요. 예. 이제 종이죠. 기자의 종. 요즘은 종입니다. 편집국장은. 네. 예, 기자의 종이면서 네. 결국 이제 관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지기라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미디어 오늘의 문지기가 됐습니다. 새 편집국장으로 민동기 기자가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편집국장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팔자에도 없는. 제가 이제 미디어스 편집장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PD저널 또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은 솔직히 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기자 생활은 미디어 오늘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또 중책을 맡게 돼서. 예. 그런데 미디어 오늘을 둘러싼 환경이 썩 좋진 않아요. 굉장히 안 좋죠. 어려운 때 지금 편집국장을 맡게 됐는데 뭐가 어려운지 좀 얘기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네. 미디어 오늘이란 매체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하지 않죠. 네. 게다가 그리고 주로 주 감시 대상인 주요 방송사 신문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와 말 섞는 것 자체를 굉장한 좋아하지 회사 행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취재 환경이라든가 예. 미디어 오늘을 둘러싼 여러 언론 환경 자체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악 상황에 가깝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예. 더더군다나 박근혜 정권 말기도 아니고 예.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아직 서슬프런 이런 상황인데 네. 걱정이 많습니다. 예, 우리 민동기 기자가 미디어 오늘 새 편집국장이 돼서 3월 3일부터 이렇게 3월 3일이 아니죠? 3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3월 1일자부터고요. 예. 1일과 2일은 공식적으로 휴무기 때문에 네. 제 공식 임기는 이제 3월 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미디어 오늘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민동기 기자가 좋은 뉴스를 생산해내는지 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또 미디어 오늘의 친구 미오 친구 이것도 많이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추천인에는 김용민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국민 TV랑도 여러 좀 도와줄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함께 결국 이 미디어의 그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 속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미디어 오늘이고 또 후발주자인 국민TV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함께 미디어의 바로 서기를 위해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또 국민TV 라디오도 통합 방송 제작국장을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통합방송제작국장은 TV와 라디오를 통합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누구겠어요? 노종면 그렇습니다. 단장이시죠. 네. 노종면 단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 투표가 이제 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민동기 국장도 저도 이제 노조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쳤죠. 예. 네. 다른 특히 보수 성향의 신문방송에서 임명 동의 절차 이런 거 잘 없죠. 주로 사장이 바로 다이렉트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죠. 회장이.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언론의 자유가 곧 언론 사주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오늘 또 상세하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우리의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얼마 전 사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김재철 전 MBC 사장. 한 기자가 왜 MBC 사장으로 있을 때에 진주와 창원 MBC를 무리하게 통합했느냐. 진주 방송이 돈이 안 된다고 생활권이 다른 창원 방송과 통합한 것이 과연 타당했느냐고 거칠게 추궁하는데. 이제 사천시장으로 출마하시는데 말하자면은 MBC만 두고 보자면 서부 경남에 있어서 전파 소외를 어떤 그 전파 소외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지금 그 자치단체장으로서 나오시는 분이 했던 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 아닐까요? 그게 누구나 다 내가 나중에 사천시장을 하겠다. 그럼 진주랑 통합하실 거 아닙니까 혹시? 예. 사천시를 진주랑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니죠. 사천이 강한 도시인데 항공을. 강한 MBC 두 개 아까 합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도 그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과거를 보면은? 과거에 꼭 그것만 기자님이 지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우리 MBC 문화방송에 있는 동안에 지금에 있는 우리 나가는 기왕호라든지 진짜 사나이라든지 진짜 사나이나 그다음에 무신이나 그다음에 백건우 윤정의 선마을 콘서트나 호이카이 꿈이나 그걸 제가 직접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기자보다는 PD에 적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PD를 하시지 왜 시장을 하십니까?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중앙일보 TV 있을 때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MBC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이죠. 확고한 신념이 있죠. 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생방송 중에 안광한 사장의 임명 속보를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전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우리 또 특별히 이영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영표가 뭡니까? 네, 이진숙 영표. 아, 그렇죠. 네.
아이고, 나이가 정말 참. 우리 진숙이 누나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텐데 이영표 신화도 또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라이브로 또 전해드렸고요. 네. 정철훈 기자 통해서 말이죠. MBC 지난 일주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근데 예. 의외로 조용합니다. 의외로 조용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이제 안광한 신임 사장으로 딱 선임이 되고 나서 예. 뒤에 이제 바로 후속 인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본부장 인사라든가. 예. 근데 지금 아직 안 났거든요. 지금 뭐 준비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가 계속 돌았냐면은 예. 앞서 저 얘기를 했지만 이영표, 이영표, 예, 이진숙 지사장이 영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진숙 그 워싱턴 지사장에게 예. 모종의 예.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한 제철이 패밀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예. 인사가 좀 늦어지는 걸로 봤을 때 예. 여러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좀 의외인 게 네. 방문진 이사들, 특히 이제 여권 이사들의 예. 노림수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답은 안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진숙 이사장이 영표를 받았는데 이진숙 후보. 후보죠. 단지. 이사장이에요, 갑자기. 사장. 네. 박문진 이사장이 돼봐. 큰일 이진숙이. 납니다. 네. 그 이진숙 지사장이 영표를 받았는데 예. 어쨌든 1차 투표는 3명으로 이제 그었을 때 통과를 한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영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2차에서. 그럼 1차 때 표를 준 사람들이 2차 가서 안광안으로 이제 단일화 시켰다는 건데 여권 이사 중 1명을 빼고 예. 5표니까요. 예. 그러면 이진숙 지사장은 대체 어떤 판단을 한 걸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먹은 거라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롤을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예. 그게 뭐 본사의 중책이 됐든 예. 아니면 뭐 지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냥 이렇게 좀 내버려 둘 것 같진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현재까지는 그러면 워싱턴 지사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워싱턴도 돌아갔나요?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근무지 이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요. 이런 가운데 우리 재철이 형 밀어주기 이게 또 큰 또 무리를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철이 형 지금 사천시장 후보로 나간 사람이라면은 네. 정계에 진출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아니 그런 분한테 왜 그런 분 책을 사줘요? 아니 책을 사준 것도 좀 그런데 네. 이 책 내용이 네. 좀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책 받아보셨어요?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고요. 네. 우리 또 김재철 사장과 네. MBC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조수경 기자가 그렇지. 얽힌 게 많아. 그 양반. 직접 사서 읽었습니다. 사서. 네. 읽었는데 예. 근데 이 책이 MBC가 예. 100권이나 구입을 했다고 일단 100권이요. 예. 권당 얼마인데요? 권당 이게 보통 요즘 단행본이 예. 13,000원,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한 10,000원으로 맞춰도 이게 1,000,000원이군요. 10,000원으로 치면 100만 원 아닌가요? 100권이니까. 100권이라고 하셨죠? 참.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액수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이걸 100권이나 MBC에서 또 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안광한 근데 그 100권 사서 뭐 하나? 뭐 임원들 이렇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보라고? 아니 그 100권을 왜 사겠어요? 보라고? 네. 그렇지 뭐 그걸 뭐 라면 밑바닥에 갖다 쓰라고 할 수도 아니 이게 뭐 MBC 직원 가운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산 사람은 없지 않을 겁니까? 이게 다 회사 돈이거든요. 예, 사비로 산 사람은 이 조수경 기자. 그렇죠. 예. 오히려 밖에서 이제 이 기자가 예. 사비를 들여서 샀는데 예. 아니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책 제목이 예. 바라마또 오데가노. 이 일본 말이에요? 아니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바라마또 오데가노. 바라마 또 어디? 오데가노. 어디를 가느냐? 뭐 이런 건데 예. 이 출판사가요. 예. 조선 뉴스프레스로 돼 있습니다. 조선 뉴스프레스? 네. 조선일보하고 유관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조선 뉴스프레스라는 출판사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게 조선일보와 연관이 있는 그런 출판사인지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출판사가 조선뉴스프레스라는 것도 예.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데, 예. 이게 본인이 보면은, 예. 이 책을 다 읽은 조수경 기자의 촌평은, 예. 이 책대로만, 이 책 내용에 언급된 김재철 사장을 판단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 책으로만 보면. 일단 그 조선 뉴스프레스가 월간 조선과 주간 조선이 하나가 되면서 출범한 조선일보 출판국하고 저도 유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정확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회사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출판사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거를 또 조선뉴스프레스가 출판했다는 거. 이거 참 재밌네요. 네. 결국 조선일보하고 연관된 그런 출판사가 낸 건데 바람아 또 어디 가노. 그래요. 그러면 MBC 파업 또 해직 이것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 어떤 내용이냐면. 예. 일단 그 김재철 전 사장 때 MBC 보도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특정 정치 세력, 한마디로 이제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네. 정권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뉴스라든가 이슈는 네. 아예 제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 언론 노조가 계속해서 이제 MBC 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원 사건은 물론이고 여러 이제 정권에 불리한 이슈들은 네. 다 축소 보도를 했단 말인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김재철 사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 정권과 박문진에 맞서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원들이 저를 한강에 돌을 매달아 버리세요. 이거 김재철 그렇죠. 사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돌에 매달아 버리고 싶었다라는 MBC 직원들이 네. 정말 많은데 이 책 읽고. 네. 근데 이 책에서 김재철 사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 전 사장이 예.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도 태도를 문제시하는 분들이 있었다. 근데 보도야말로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 상식을 믿어달라는 말만 보탰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MBC 직원들한테 한 얘기와 책에서 한 얘기가 어감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더더군다나 순혈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순혈주의? 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뜬금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BC도 공채가 신입사원 선발 수단으로 정착된 이래 오랫동안 대졸 신입 정기 공개 사원이 회사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면서 점차 순혈주의 집단으로 변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핏 맥락만 들어보면 이게 학력 파괴를 한다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졸 신입 사원을 늘리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순혈주의는 귀족주의와 쉽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논의와 이합 집산에 의해서 결정된 의견은 곧 회사의 정통적 견해가 되며 그들의 입장에서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노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MBC 당시 노조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용 기자 같이 경력직들을 데려온 거 이게 마땅했다, 옳았다 이런 건가요? 아니 충분히 그렇게 맥락으로 읽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MBC 노조가 김재철 체제 때문에 파업을 했고 뒤에 시용 기자가 들어왔고 또 MBC 공채 기수와는 또 다른 맥락의 경력 기자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MBC 보도국이 조금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김재철 사장이 책에서 언급한 이 내용은 자신의 그 시용 기자 채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MBC 공채 문화를 이 순혈주의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노조를 좀 비판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말고는 그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공격했던 MBC 노조, 제1노조라고 불리죠. 그렇죠. 언론노조 MBC 본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한테 저항했던 거는 순혈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논리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사천시장에 출마를 하시면서 예. 뭔가 자신의 과거 불공정, 그렇죠. 편파 이런 이력들을 좀 씻고자 하는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나름 좀 간지 있게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런 부조리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포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조금 제가 너무 지나친 낙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시장에 출마를 하시면서 예. 뭔가 책을 냈다 그러면은 뭔가 그때 당시 자기가 내렸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나 조치들에 대해서 예. 뭔가 좀 인간적으로 좀 미안해하고 이런 측면이 좀 책에 좀 담기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이걸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법원에서도 그러니까요. 그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을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또 게다가 노조를 상대로 해서 낸 손해배상 이것도 다 그야말로 기각이 됐고요. 네. 예. 그런 와중에 사과 한마디 없이 그때 이런 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선거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일말의 반성 없이 그렇게 단언하는 거. 예. 우리 제철이 형이 이 여간 뭐 참 새누리당 화됐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새누리당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는 순간 그게 바로 자기의 허물이 되거든요. 네. 허물도 그는 허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된다. 괜히 뭐 좀 염치 있게 행동한다고 이건 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꼬리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과를 안 합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가 과거에 잘못한 걸 인정을 했다. MBC 사장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고를 했고 불공정 편파 방송을 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너 왜 출마하는데? 너 그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왜 공직선거에 나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러니까 일부러, 저도 비슷하게 이제 예. 생각을 했는데 예. 김재철 전 사장이 네. 사천시장에 출마를 했다면 예. 제가 봤을 때 예. 분명히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공천을 받으려고 할 건데 예.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으려면은요. 예. 김종국 지금 MBC 전 사장도 예. 연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국 사장 정도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김재철 전 사장이 예. 자신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여나 인간적인 반성을 하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예. 정말 미안하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만약에 내비친다. 예. 공천 못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뭔 그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더라도 나 잘못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는다. 당연하죠. 김종국 사장도 날라갔는데. 예. 네? 그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유의 깊게 조수경 기자가 이제 쓴 원고 중에 예. 기사 중에 제가 유의 깊게 본 게 예. 김재철 전 사장 하면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예. 법인카드와 예. 무용가 제이씨입니다. 그렇죠. 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제이 난 너를 사랑해 이 노래를 불렀던 그때 MBC 파업투쟁 기억이 나네요. 예. 그리고 무용가 제이씨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136쪽에 등장한다. 조수경 기자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1995년 자신이 도쿄 특파원 시절 기자와 취재원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인데요. 그 제이 씨가 예. 자기는 기자고 그렇습니다. 제이 씨는 취재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 대상.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그 기사에 그 뭐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특종을 하도록 도와준 그런 취재원이었는데 예. 그 당시 제이 씨가 예. 굉장히 일본 정관계 인사와 아주 폭넓은 이 친분을 가지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김재철 당시 도쿄 특파원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불륜 의혹에 대해서도 시비거리가 아니었다. 예. 이게 완전히 이제 부인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본인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그 시절에 아무런 뭐 잘못도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런 책을 이게 좀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예. 재철이 형님, 그 자기도 모르는 호텔 숙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법인카드를 갖다 쓰는 건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가명을 또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예. 법인카드 쓰면서. 숙박 그걸 기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숙박부. 예. 근데 거기에 가명을 써서 또 몇 번 논란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좀 이제 이런 책을 좀 내실 때는,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솔직하게 좀 어느 정도 좀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최소한 검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김재철의 증언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그런 책. 이 책을 MBC는 왜 돈을 주고 샀답니까? 아니 뭐 전임 사장에 대한 저는 뭐 기본적인 어떤 예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아니고요. 예. 100권이나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MBC가 이렇게 100권을 샀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100권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김재철 씨가 MBC에 끼친 그런 해악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과도한 전관예우는 이거는 그야말로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진짜 재미있게 조수경 기자가 쓴 것 중에 진짜 재밌었던 부분은 박문진에 의해서 김재철 전 사장이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박문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진짜 본인은 해임될지를 본인은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박문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은 것 같고 박문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은 신이다. 숨은 신이다. 별로 안 좋게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권 추천 인사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곳에서 잘린. 그렇죠. 김재철 사장. 김재철 사장이죠. 예. 하여간 박문진으로부터 여권 추천 인사가 절대 다수를 점하는 박문진으로부터 다수표를 받고 잘리신 분이 박문진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여권에서도 이게 과연 수긍이 될까요? 쉽지 않죠. 이런 주장이 수긍이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김재철 사천시장 새누리당 예비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천을 받진 않았고 또 새누리당이 기초 공천은 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안 한다고 하더니. 그렇습니다.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비 후보가 되려면 그 당 후보를 자처하려면은 입당을 해야 되겠죠. 예. 김재철 전 사장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신 줄 압니까? 사천에서 선거운동 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후배가 대표로 있는 뮤지컬 컴퍼니 U에서 뭔가 또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 직업인이구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어떤 뮤지컬을 준비 중이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유경수 씨를 다룬 뮤지컬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와중에 또 사천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는데 우리 또 재철이 형님 하면은 아무래도 친이계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친박계로 변모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몸부림을 치고 있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아니 왜 갑자기 유경수 여사를 다룬 뮤지컬을 또 준비 중이세요? 전에 보니까 뮤지컬이 아니라 영화가 영화도 준비가 됐다가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캐스팅도 어떤 가무성하고 한은정 박정희, 유경수 이렇게 캐스팅이 됐는데 그래요? 논란이 되니까 두 사람 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또 누구를 또 섭외를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예, 하여간 그 뒤로는 이른바 우파 진영에서 영화 준비하는 게 없네요. 원래 서세원 목사 말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나저나 그 사천시장 선거 좀 잠깐 더 얘기해 보면은, 네. 뉴스 사천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사천시장 그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한 7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나 봐요. 네. 7명 중에 1등은 김재철 전 사장이 아니라 현 사천시장 정만규 시장.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거야. 세죠. 네. 자, 그렇다면 2등이냐? 2등은 그 차상돈 전 사천 경찰서장. 그리고 경찰서장 전. 네. 3등은 송도근 전 국토관리청장. 자, 우리 김재철 전 사장은 5%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프로테이지를 다 살펴보면은 1등 정만규 25, 2등 차상돈 16.9, 3등 송도근 15.9, 그리고 4등은 조근도 4.4, 그 다음은 김재철 4.3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뒤로 뭐 두 분이 더 있긴 한데 뭐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부동층은 28.8%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지난 2월 2일부터 2월 3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M리서치에 의뢰해서만 19살 이상인 사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RDD 방식으로 해서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5%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상태라면 예.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게다가 저는 사실 이 사천시장 그 새누리당일 텐데 네.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할 텐데 김재철 전 사장 뭐 만약에 뭐 명망이 있다면은 긍정적인 명망보다는 부정적인 명망이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이런 분이 지금 아무리 경남 사천시라 할지라도 이런 곳에 서울에 살다가 내려가가지고 지역을 누빈다고 과연 얼마만큼 호응을 얻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MBC 사장할 때 사천에 계신 분들 뭐 병원 잡아주고 경찰서 들어가면은 또 빼주고 뭐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 갖고 과연 시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론조사 결과 5등으로 나왔습니다. 7명 중에. 예. 근데 아무래도 예. 이 친박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네. 김재철 전 사장은 그래도 MB 정권 때 낙하산 인사입니다. 네. 예. 그랬을 때 예. 결국 박근혜 정권 들어서자마자 잘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회상은 없느냐?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재밌습니다. 야, 그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노조의 파업 기간 중에도 김재철 전 우리 재철이 형님께서 늘 유념한 게 있답니다. 예. MB의 포기 없는 성실성이었다고 합니다. MB의 포기 없는 성실성. 그렇습니다. 예. 참. 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사실상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인데 파업 기간 자신을 견디게 한 힘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네.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잘 맞아요. 네. 그럼 본인이 얘기 안 해도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 맞나요? 맞지. 그래요? 머리가 나쁘고 부지런한 거. 어떤 철학자는 그런 사람 절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게으르고 일 못해도 좋은데 최악의 경우는 머리가 나쁜데 예. 성실한 사람들이 예. 조직에 정말 큰 해악을 미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MB하고 뭐 맞는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인정합니다. 그는 동의해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예. 모처럼 동의하게 되는군요. 네. 예. 아무튼 참 김재철 전 이 형님께서는 네. 김 전 사장께서는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아무튼 이 책 내용만 봤을 때는 예.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실망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그 사천시장 출마를 한 우리 김재철 사장 안광한이 된 것은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김재철. 위안이 될까요? 그래도 자기 사람이 됐으니.
저는 뭐 최명길이 됐다든지 이래봐. 김영희가 됐다든지 자기하고 각세웠던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곤란하지. 이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 죽이려고 든다면은 뭐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도 박근혜에 대한 그런 감회가 같을 거야. 그렇죠. 만약에 지금 문재인이 됐어봐. 자기는 털리고 감옥 갔지. 그렇죠. 근데 자기가 결국에는 낙점한 박근혜. 뭐 과거에 무슨 구원이 있건 없건 간에 하여간 이런 박근혜가 그렇게 차기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가 그렇게 호가호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그래. 작심하고 네. 비리라든가 이런 걸 뒤지기 시작하면은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아니 지금 감사원에서 그렇죠. 제대로 4대강 감사했으면은 MB 책임 못 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책임을 안 물으려고 하고 아주 그 박근혜 정권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명박을 두둔하고 나서니까 그나마 감춰지는 거지. 그렇죠. 행여라도 좋은 세상 와봐. 그 사람들은 정말 지옥이 되는 거지. 네. 말 그대로. 그래요. 동의합니다. 김재철은 이명박과 딱 맞고요. 코드도 맞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통하는 인물입니다. 예. 다만 한 사람은 흑채를 뿌리고 있다. 그 점만 좀 다르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좀 짚어볼까요? 아니 근데 이제 MBC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MBC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예. 이 안광한 사장이 네. 과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로 좀 우려가 되는 게요. 네. 물론 본부장이라든가 네. 후속 인사 나는 걸 좀 보면 알겠지만 안광한 사장이 바로 이번 주에 취임을 했어요. 네. 취임을 할 때 보통 사장의 스탠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 취임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취임사를 딱 보면 예. 대충 이 사람이 어떻게 MBC를 끌고 갈 것인가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 사람조차도 김재철 시대 그 유산, 뭐 불공정 편파 보도, 또 MBC를 형편없이 망가뜨린 것, 시청률 면에서나 공정성 신뢰도 면에서 형편없이 추락시킨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단 불법 해고, 그렇습니다. 부당 해고. 왜냐하면 당시 이게 손과 발이 됐던 거 아닙니까? 당시 그 부사장이었는데 네. 부사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핵심적으로 그 인사권의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본인이 직접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해도 봐도 그게 뭐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유의미하게 좀 봤던 게 취임사 중에 예. 우리 또 날라간 종국이 형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종국이 형님은 예. 본인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MBC 보도라든가 프로그램이 뭐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네. 그래도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취임을 할 때 네. 직을 걸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 종국이 형님은. 예. 약속을 지켰네. 직을 걸었는데 공정방송 실현 못해서 날아간 거 아니야. 날아갔죠. 약속 지켰어. 아이고, 김종국 형은 그래도 나름,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생각이 있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책임진 건 아니지만, 네. 예, 하여간. 그러니까 저는, 김종국 사장 체제 때 MBC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종국 형님이 사장으로 취임할 때, 나름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전에 김재철 전 사장 때 이 망쳐놨던 여러 가지 이런 MBC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네. 뭔가 자기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좀 유화책도 펴고 이렇게 할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네. 근데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안광한 사장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정방송에 공짜도 안 나옵니다. 취임사에서. 네. 공정방송에 공짜도 안 나오고요. 해직 언론 어떻게 하겠다? 해짜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거의 노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상당히 앞으로 MBC가 네. 어려워질 수 있다. 예. 예. 뭐 굳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안 밝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굳이 예. 그렇게 말로 그렇게 말로 또 언급을 했다고 하는 거는 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본인이. 그래요. 아니, MBC 노조는 어떤 반응이에요? 아니 MBC 노조는 예. 제1노조를 말하는 겁니다. 제1노조를 말하는데 예. 이성주 본부장이
안광한 사장이 선출되던 날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안광한 사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그 스탠스대로 만약에 MBC를 이끌고 갈 경우에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더 이상 MBC 그 제1노조로서도 예. 더 이상 물러설 그런 형국은 없습니다. 지금 지점이. 네. 그래서 아마 전면적인 그런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나. 물론 집행부에 고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고민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냐? 예. 이게 지난번 파업을 한번 거치면서 파업 후유증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네. 파업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는 파업을 이끌고 갈 동력 자체가 2012년 파업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고 예. 여기에 집행부에 고민이 있는 거고요. 저는 더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예. 지금 지난번 파업을 거치면서 MBC 보도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용 그리고 경력 기자들로 많이 채워졌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 전체 한 몇 %, 되는지 그 집계가 되세요? 집계가 아직 안 되는데요. 네. 우리가 한번 집계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전체에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도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예. 다음 주에 MBC 노조가 바로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쳐도 예. 뭐 파업에 들어갈 계획은 없지만 네. 예. 파업에 들어간다고 일단 가정을 해도요. 예. MBC 뉴스 제작하는데 예. 큰 무리 없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냉혹한 현실인데요. 왜냐? 시용 기자들이 있고요. 예. 경력 기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재철, 그다음에 그 뒤에 이 잘 나갔던 간부들, 이 사람들 위주로 뉴스를 만들잖아요. 예. 약간 단축시켜가면서 만듭니다. 이 MBC의 비극이 여기 있는 건데 네. 이 말은 뭐냐? 예. 파업을 해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예. 파업. 예. 그래서 제가 예.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주변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네. 만약에 안광한 사장이 자기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MBC를 강력하게 스탠스를 밀어붙여가지고 예. 자기 의지대로 관철을 할 경우에 예. MBC 노조로서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예능 PD가 지고 있습니다. 예능 저는 PD. 김태호 PD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감히 김재철도 못 건드렸던. 그렇습니다. 예, 김태호. 저는 김태호 PD가 앞으로 2014년 MBC 향후 정국에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 노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태호 PD가. 저는 김태호 PD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사견인데 네. 단순히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파업을 해도 뉴스는 그대로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시사교양도요. 예. 적당하게 경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솔직히 얘기해서 파업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그 MBC 그 1노조에 속한 그런 기자들도 덜어 있잖아요. 리포트 나오는 그렇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어떤 취향과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를 내보낼 때 그 리포트 할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시온들만 나올 거 아니야. 예. 예. 그 차라리 파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심정인데 지금 예. MBC를 바라보는 외부에서 이제 MBC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예. 근데 보도나 시사 교양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거든요. 예. 근데 예. 예능 쪽에서 만약에 파업에 참여를 한다. 예.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이제 MBC 지금 그나마 매겨 살리는 데가 예능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신뢰성 바닥인 보도를 누가 보며, 그렇습니다. 뭐 시사를 또 누가 관심을 가지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예. 예능 PD들 뭐 딴따라니까 뭐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2012년 MBC 총파업 때 주축 부대 중에 하나가 예능 PD들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예능 PD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능 PD가 지금 참여를 한다. 예. 막 파업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예능 PD들이 전면적으로 동참을 한다. MBC로서는 굉장한 타격이고요. 네. 이게 사실상의 저는 향후 MBC 전국을 쥐고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능국에서의 어떤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MBC 파업의 위력은 결국 예능이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절대 MBC 노조 제1노조로 하여금 예. 파업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예. 예. 파업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제 앞에 전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안광한 사장의 취임사에서 밝힌 스탠스대로 MBC 지금 경영진이 밀고 갔을 경우에 노조가 이제 계속 밀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예.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파업인데 예. 그 파업을 할 경우에 핵심 키는 예, 김태호 PD를 비롯한 예능 PD들이 쥐고 있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태호 PD. 무한도전이 방송 안 나간다. 거의 파업의 상징적인. 그거는 굉장히 여파가 크죠.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MBC 상황이네요. 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민간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에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 같은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본다. 선진국 어디에서 이런 내용의 법 규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은 해당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새누리당 미방 의원님들 정말 나쁘끄럽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방송법의 내용을 잘 아시면서 일부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하내동하여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습은 정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그리고 너무나 줏대가 없으십니다. SBS는 민간 방송이지만 공영방송인 KBS, MBC와 같이 방송법에 따라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방송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종편 4사는 민영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각종 편성 구제, 방송 편성 규약 제정, 방송 제작 자율성 보장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야 합니까? 방송법은 종편 4사가 생기기 전부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게는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이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저 얘기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 그 새누리당, 민주당, 그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 새누리당이 합의해놓고 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집게 된 변수는 딱 하나, 조중동의 그 방송법 합의에 대한 정말 총공세가 이어지면서 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조중동의 영향력은요. 예. 제가 봤을 때 여론시장에서 많이 약화가 된 건 분명합니다. 예. 특히 이제 젊은 층들한테는 예. 조중동 하는 소리가 별로 안 먹혀요. 네. 조중동이 뭡니까? 신문 자체를 안 보는데. 그렇죠. 대부분 예.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데요, 뉴스를. 그래가지고 요즘 조선일보가 특히 그 어뷰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같은 내용의 기사, 자기 표절 기사를 그냥 수없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정말 조선일보 예. 지면에서는 온갖 똥폼 잡는데요. 예. 아주 인터넷에서는 정말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이상한 기사 많이 쏟아냅니다.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자극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조선의 실체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젊은 층들이 조중동이 뭐라고 하면 별로 겁 안 냅니다. 예. 예. 또 별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여전히 조중동을 겁내는 세력들은 국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 새누리당은 조중동이 뭐 한마디 하면은 정말 어떻게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김영민 PD는 어떻게 보세요? 이 여야가 합의한 거를 네. 조중동이 일제히 지면에서 한번 쓱 그어버리니까 예. 바로 엎어버리잖아요. 이 조선일보한테 밑보여가지고 좋을 게 없다라는 뭐 그런 판단이겠죠. 그 자기들의 주 지층에 대한 그런 뭐 눈치 보기, 뭐 그런 차원으로 좀 저는 보는데 네. 제가 화가 난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이게 지금 그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뭡니까? TV조선, 그렇죠. 채널A, 또 JTBC, MBN 이런 종편들도 편성위원회를 만들되 노사 동수로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사 동수면 뭡니까? 사용자 반 그리고 노동자 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중동이 발끈하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발끈하고 나서는 게 이제 지면의 보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 지면의 보도를 누가 했느냐? 그 신문사의 노동자들이 썼을 거 아니겠는가? 기자가 썼죠. 기자가 네. 노동자 아닙니까? 언론 노동자인 기자가 노사 썼습니다. 동수 50대 50으로 편성위원회 구성하면은 덕볼 사람들이 왜 사주한테 100% 밀어주지 않느냐라고 기사를 쓰는 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개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자기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언론의 어떤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로 하여금 그렇게 편성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라. 그것도 아니고 노사 동수로 해가지고 니네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위원회 구성하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언론 자유 침해라고. 아니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언론 사주의 자유 침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백한 건데 말이야. 이 노동자인 사람들이 이 사주 편에 서가지고 사주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자빠졌으니 이 미친놈들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저는 100번을 양보를 해서 만약에 신문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사 내부에 예. 뭐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그런 법안을 정치권에서 추진한다. 예. 그래서 뭐 조중동이 반발한다. 이러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오케이. 뭐 그건 뭐 본인들 입장이라고 저는 수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방송은요. 예.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송은 최소한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예. 이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무슨 침해를 받는 것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아니, SBS는 그럼 민간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SBS 민간 방송이에요. 지상파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니, 종편도 다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정부 다 감시 받고요. 예. 왜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SBS 민간 방송인데 똑같이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 편성구약 제정하고 있고요. 시청자위원회 운영하고 있고요. 예. 방송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종편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이게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독소조항이라는 둥, 예? 뭐 부당한 침해라는 둥, 부당한 뭐 방송 개입이라는 둥,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서 네.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 보면 침해를 당한 셈인데, 예. 그 방송사의 노조가 이거와 관련해서 아직 입장 냈다는 소리는 전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이게 뭐냐? 결국 아무리 종편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래서 JTBC도 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철저하게 조선동아와 차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철저하게 조중동 카테고리에 예. 묶였거든요. 예. JTBC 무슨 목소리를 냈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기네들 그 소속된 기자들의 어찌 보면 권한과 권익이 침해당했는데 예.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체제 하에서 과연 JTBC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 예. 내부에서.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보도가 안 났네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예. 기자들한테, 저희 미디어오늘 기자들한테 퇴근하면서 예. JTBC가 묵살할 가능성이 높다. 보도를 안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예. 안 했나요? 예, 보도가 하나만 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하나 있네요. 예,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모니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예. 김용민 PD가 물어봤을 때 안 봐도 비디오다? 아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솔직히 비겁한 변명이거든요. JTBC도 예. 보도를 안 한 거는 굉장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이거 보도해야 돼요. 네. 네? 어떤 것이든 입장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입장 발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요. 여간 뭐 참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삼성도 비판하고 말이죠. JTBC가 놀랍게도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자사 사주의 이익과 유관한 결정적 한계라고 봅니다. 얘기하지 못하는 네. 이런 구조군요. 이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사주 이런 걸 떠나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보수 신문들이 한번 조졌다고 엎었잖아요. 예. 이 사안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보도를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비겁한 거죠.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뭐 종편사들 뭐 JTBC가 색깔을 좀 달리하고 노선을 좀 달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거기도 사주의 방송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역이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역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언론사여야 그 언론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입니다. 뭐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하지만 이런 그 사주가 있어서 성역화된 이런 대상이 있는 이런 신문방송 철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저희가 이제 앞날을 설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난 참 이 노동자들이 말이죠. 이건 앞장서서 노사 동수로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방송사 안에 신문사 안에 공보위원회
공정보도위원회, 네. 민실위,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이런 거 만들면 뭐해? 이 제도적으로 사측 50, 노측 50, 50대 50% 편성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편파성 있는 정략적인 그런 보도가 못 나가도록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가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오도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MBC 사장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6대3 구도 아닙니까? 6대3 구도. 예. 박문진 6대3, 예. KBS 7대4. 예. 뭘 해도 여권 추천이 많기 때문에 네.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근데 노사동수처럼 노조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기구 혹은 뭐 논의기구 이런 거는 없거든요. 예. 노사동수로. 그만큼 대등하게 예. 사측과 뭐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가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이거를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한 거를 새누리당이 걷어찼는데 갑자기 합의를 파기해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죠. 해당 언론사, 방송사, 노동자들이 언론 노동자들이 노조가 가만히 있는다. 오히려 그 노동자라고 생각되는 기자가 사주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네. 참 이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민동기 편집국장께서 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썼는지. 당신도 이런 언론의 자유가 언론 사주의 자유로 오도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긴 하겠지만 답은 뻔하다.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 예. 제 예상이 100% 맞을 건데요. 예. 이럴 겁니다. 예. 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쪽에서 딱 전화를 받습니다. 예. 예, 미디어 오늘의 누굽니다. 딱 그러면 예. 그 조중동 기자는 이럴 겁니다. 예. 미디어 오늘과는 통하지 않습니다. 탁 끊을 겁니다. 그래요? 예. 특히 조중동 기자들이 예. 미디어 오늘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예. 거의 상당수가 거부를 합니다. 조선일보 수법을 쓰지 연합뉴스 기자라고 속이고. 우리 또 그거는 용납을 못하죠. 아니 조선일보가 하는데 뭐 국내 1등 신문.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조선일보와 조선일보가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무리를 빚은 바 있었잖아요. 연합뉴스 기자라고 속이고. 그 취재 현장 이런 데서. 예. 그때 이 뭐 촛불 집회라든가 뭐 이런 현장에서. 예. 하여간 이 참 조중동. 뭐 혹시 중앙? 역시 중앙.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뭐 조선동안은 뭐 원래 구제불능이었고. 그렇죠. 예. 2월의 마지막 날에 한번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요즘 KBS 사정도 잠깐 한번 짚어보죠. 네. 윤인구 아나운서가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윤인구 아나운서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뭐 좀 거칠게 말하면 예. 대든 거죠. 대들었어요. 누구한테 대들었어요? 아니 대들 수도 있는 거지. 대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민동기 국장하고 같이 일하는 기자들이 대든 적 없어요? 뭐 이제 민동기 국장 자체가 이제 대들 만큼 이렇게 비민주적인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반론을 편다든지. 반론은 많이 펴죠. 예.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항상 논쟁이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데스크와 기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개 언론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체적인 미디어 오늘 뭐 기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잡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만약 KBS식으로 상사한테 대드는 게 다 징계 대상이라면 지금 미디어 오늘에 남을 기자가 몇 명 있을까요? 저부터 날아갑니다. 아니 저부터 날아갑니다. 그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럼요. 윤인구 아나운서가 잘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자기를 자르고 사장이 사실상 그 사람이 자기 대신 진행자로 오니 화가 나지. 가서 항의를 하지. 항의를 했다고 징계를 먹어요? 근데 이제 항의를 할 때 책상을 뒤집어 엎었다든지 멱살을 잡았다든지 그랬나요?
전혀 안 그랬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품명품이 우리 또 김동우 형님께서 예. 이제 뭐 위에서 이제 진행자 바꾸라 그러니까 스튜디오로 갔잖아요. 네. 근데 당시 그 진품명품 제작진은 예. 우린 김동우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윤인구 아나운서 기존 진행자니까 윤인구 아나운서로 계속 가겠다라고 윤인구 아나운서한테 얘기를 했고 네. 윤인구 아나운서도 당시에는 예. 오 나도 이건 납득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작진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스튜디오의 녹화장에 2명의 아나운서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둘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제작진 PD들은 윤인구 아나운서와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듣고 당시 아나운서 부장들이 옵니다. 그래서 윤인구 아나운서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윤인구 아나운서가 안 내려왔어요. 네. 안 내려가고 약간 좀 논쟁과 실랑이 비슷한 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녹화가 이제 잠좀 좀 연기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이제 그때 당시 안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이번 그 징계에 한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바로 이제 어떤 직속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니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거기 가서 무슨 뭐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제작진하고 말하자면은 경영진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는 이 시점에서 윤인구 아나운서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방송을 우선시하고 뭐 상은 못 줄지언정 이걸 징계를 준다? 야 이게 진짜는 야비한 거지 진짜 이거.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때 당시 정상적으로 녹화가 진행되지 못했고 방송이 한번 연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방송 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KBS에서는 윤인구 아나운서한테 한번 물은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가 세진 않아요. 세진 않은데 어찌됐든 진품명품이 정상적으로 녹화를 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송에 차질을 빚었는데 이게 윤인구 아나운서가 사측이 내린 그런 조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송 차질이 빚어졌다. 저는 KBS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에 김동우 아나운서가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다면 방송 잘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KBS 판단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거는 그 기로한영 사장이 그 윤인구 아나운서를 박지만 않았어도 뭐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란영 사장 입장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때 당시 이제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이 김동우 아나운서 여러 가지 뭐 잘 하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소란이 일고 이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장까지 개입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고 결국에는 나중에 인사가 단행이 됩니다. 또 본부장에 대한 인사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살아남은 건 기란영 사장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윤인구 아나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잘 됐다고 봐요. 왜냐? 진품명품은 김동원 아나운서가 맡은 뒤부터 대단히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시청률은 어때요? 시청률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참 재미없고 진행을 참 못하시는 것 같다. 망극한 진행이다. 굉장히 좀 김동우 아나운서께는 대단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도 한 2번 봤거든요. 이거 김동우 아나운서가 참 안 됐어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기란영 사장이 박지만 않았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괜히 그 자리 가가지고 그 양반까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필요 이상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본인이나 KBS의 악수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윤인구 아나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아침마당 진행해요.
아, 그래요? KBS 1TV. 그 간판 프로. 아침마당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도 참, 한 번 찍힌 사람이 그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고충을 겪는 것보다는 낫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에 하나 우리가 좀 위안을 얻어야지 뭐. 그래도 뭐, 견책 정도라니까, KBS 쪽에서는 나름 배려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길환영 사장이 그래도 MBC 사장들보다는 그래도 좀 하여간 막 나가진 않네. 그렇게 봐도 돼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MBC와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있죠. KBS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이른바 KBS 새노조가 KBS 지금 제1노조에 비해서 세가 약하잖아요. KBS에서는 나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 정도는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환영 사장 입장에서도 조금 새노조라든가 이런 거를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윤인구 아나운서가요. 어떻게 보면은 견책 정도 줘서 윤인구 아나운서 나름 배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윤인구 아나운서 집안이요. 간단치 않은 집안입니다. 좀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좀 빵빵한 집안이기 때문에 길환영 사장 입장에서도 쉽게 중징계를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환영 사장이 뭐 MBC에 비해서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윤인구 아나운서 집안이 상당히 좀 빵빵합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뭐 참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도 하여간 윤인구 아나운서 뭐 그동안 잘 못 경험해봤던 그런 부조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부조리 기억하시고 하여간 계속 방송을 하시는데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한때의 어떤 그런 재수 없음이 아니라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구나. 나만 이런 피해를 겪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피해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만 안 할 수 없네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SBS 있지 않습니까? SBS가 취재 파일이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번에 우리가 한번 슬쩍 얘기했었어요. 그 SBS 인터넷 뉴스 사이트. 그게 좀 다르다고 했죠. 좀 다르거든요. 게다가 또 최근에 권지윤 기자 또 김요한 기자의 둘이 검찰 비판 블로그 글은 그렇습니다. 아주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톤이 셌죠.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미디어오늘 기자들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한번 김용민 PD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우리 또 국민TV 미디어 토크 청취자분들은 또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SNS라든가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SBS 기자들 그래도 KBS, MBC보다는 얘들이 참 기자 정신이 살아있구나. 맞습니다. 왜냐? 검찰을 그렇게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게 검찰을 취재를 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절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자들 저희가 지난번에도 방송했지만 그 기자들 검사들이 기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그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요한 SBS 기자라든가 이 검찰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재 파일, 기자 수첩을 방송이 아니지만 인터넷 기자 수첩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SBS의 공식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그 글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평가를 해볼 측면이 있긴 하나. 그러면 김요한 기자를 비롯한 이런 그 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스탠스가 예. 과연 SBS 방송 뉴스에는 투영이 되고 있느냐? 전혀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오늘 기자들 내부에서도 이거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 김용민 PD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러합니다. 이건 뭐 개인기죠, 개인기. 개인기지만은 SBS라는 큰 구조 속에서 이 개인의 목소리는 전혀 조직의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기라고 봅니다. 개인기. 조직 플레이가 아니고 팀 플레이가 돼야죠. 저는 예. 조금은 SBS 김요한 기자라든가 SBS 인터넷 뉴스 이 취재 파일을 통해서 열심히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예. 그런 기자분들이 들으면 예. 서운하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으나 예.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SBS 뉴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략? 네. 왜냐하면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그런 매체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SNS라든가 이런 쪽에서는요. 아직까지도 젊은 세대라든가 정권의 비판적인 그런 선수들이 예.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세를 형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SNS도 매체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예. SBS의 두 마리 토끼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접하는 인터넷에서는 조금 더 좌클릭하고, 네. 이 방송에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고, 그냥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야. 뭐 또 도움 되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건데, 만약에 진짜 뭐 어떤 망극한 상황이 왔다 그럼 그때는 이제 모른 척하죠. 아마 제동을 걸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기자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용판 무죄 판결문 답답함에 우라가 치민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걸 지금 지상파 기자가 취재 파일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예. 이건 대단히 박수를 쳐줘야 될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언론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을 홍보해줄 수단일 뿐이지 자기를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일 경우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거나 인수해버리거나 이렇게 그렇죠. 해서 입을 틀어막죠. 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언론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기 김무성 보세요. 그 김무성 그 말 뭐 엄청나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서 대통령을 찍은 것이다. 내가 당선되면은 노인 어르신 여러분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20만씩 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코치가지고 대통령인데 국회에 당선되죠.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게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참 우리 그 누리꾼들이나 예. 이 네티즌들이 대단한 게 예. 국민이 속은 게 아니라 예. 니들이 속였다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참모가 준 그런 뭐 원고를 갖다 읽었을 뿐이다. 대통령은 거짓말 안 하는데 참모들이 그 문건을 갖다 줘서 그대로 읽은 것일 뿐이다라고 아니 근데 하는데. 저는 진짜 그게 도대체 김무성 의원은 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지금 변협 행사고 네. 당시 카메라를 다 끄게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걸 설마 보도하랴라는 마음으로 했겠지. 또 게다가 자기는 여권의 실세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이 감히 그 나의 이 발언을 보도하겠어. 이런 마음에서 마음껏 짓거린 거지. 마음껏 짓거린 게 아니라 진심을 얘기한 거지. 제가 봤을 때 정말 예.
이렇게 무소불위에다가 그렇죠. 제어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맞습니다. 무소불위 그 자체예요. 네. 아무것도 뭐 무서울 것도 없고 아니 김무성 보도는 안 나와. 안 나옵니다. 네이버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쳐도 안 나와. 그 홍문종이도 그랬다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제가 이게 지금 방금 홍문종, 김무성 예. 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1주년이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예. 2월 25일 날. 예. 1주년 때 KBS, MBC, SBS 1주년 취임 1주년 보도가 네. 가관입니다. 예. 아니 진짜 난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이게 조선일보도요. 예. 그 2월 24일자 취임 1주년 그거 보도를 할 때 예. 한국 정치학회 회원들 상대로 예. 250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 교수들 상대로 예. 그 회원을 상대로 이제 잘했나 잘못했냐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잘못했다가 더 많이 나왔거든.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뭐라 그래요? 기계적 균형? 이 정도는 갖춥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그렇게 갖추는데 MBC, SBS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KBS가 워낙 빨가벗고 뛰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김무성하고 홍문종의 이름이 안 나온다. 보도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탓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정도껏 빨가벗고 뛰어야죠. 이거는 네. KBS는 정말 상당히 좀 심각한 게요. 예. 그때 데스크 칼럼이라고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 2월 25일자 KBS 뉴스 9시 뉴스를 보면은요. 예. 데스크 칼럼이라고 있는데 예. 취임 1주년 그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그러니까 그날 9시 뉴스를 보면 낮에 그 담화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장문에 그거를 쭉 읽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다시 재방송 수준으로 편집해서 쭉 내보냅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데스크 분석이란 코너가 나와요. 이거 부장들이 나와서 리포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정권 홍보가 뭔지를 진수를 보여줬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제2의 취임사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혁신과 국가 체질 개선으로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입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정치권이 싸우고 있는 각종 현안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최우선 과제인 경제와 통일 분야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제가 딱 몇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예. 경제혁신과 국가 체질 개선으로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었다. 담화문을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깨알 리더십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부처별 과제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누가 써준 거 읽었을 뿐일 텐데. 네. 아니 이거는 제가 진짜 얘기하는데 이거는 긍정평가, 칭송이 아니라요. 예. 이건 대통령 찬양이에요, 찬양. 이게 어떻게 공영방송 기자, 그것도 지금 데스크급이 이런 리포트를 내보냅니까, 이거. 최소한의 평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평가는. 예. 예? 이 아이간 MBC, 예, KBS, 맡간 지 오래됐고, 내부적 자정 노력도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새로운 희망을 찾는 수밖에 없다. 거의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성주 본부장이 얼마 전에 MBC 노조, 제1노조 본부장, 위원장이죠. 이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그런 말씀 하셨다더만요. 공영방송에서 또 공영방송을 살리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왜 나왔냐면은, 국민TV에서 잘린 분들 다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용민 PD가 여러 번 했죠.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영방송에서 여기서 역할을 하겠다. 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서 열심히 싸우시라. 열심히 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해직당하면 우리로 한테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디 잘린 다음에 혹시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그 안에서
정의와 양심을 펴시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공영방송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영방송 그러니까 지키는 차원에서 투쟁 좀 하시라는 얘기였어요. 예.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싸울 때 싸우시라. 네. 김용민 PD의 발언 취지는 그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젠 싸울 때가 됐다는 것이고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광한 사장이 저렇게 밀고 나오면은요. 네. 이성주 본부장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네. 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현실도 좀 직시하시면서 네,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 새끼 어떻게 지내나 요즘에? 그 새끼. 아니 우리 야 이 새끼야 민동기가 야 새끼야 그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됐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너 이 새끼 너 좌불안석한 줄 알아야 돼 이 새끼야. 그분 특별 취재팀 한번 구성할까요? 그래, 아니 국민일보처럼 이게 기자 이름 없는 바이라인의 특별 취재팀만 나오는 그거 한번 가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자 지난 주간에 또 재밌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 그렇죠. 그 불륜 관계로 알려진 뭐 아니란 얘기도 있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라고 하고 있죠. 파리의 나비 부인 정귀선 씨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육성 내용 가운데 아주 백미는 이거였어요. 조용기 목사가 정관 수술을 했는데 자기가 정관 수술, 재수술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너한테 아기를 주려 한다 이런 얘기를 파리의 나비분이 조용기 목사한테 들었다는 거야. 예, 그 육성을 좀 잠깐 들어보시죠. 고칠 수가 있죠. 나한테 뭐냐면은 자기는 저거를 정자를 그거를 수술했다고 그랬어요. 아, 정관 수술요? 정자 수술을 해가지고 무슨 여자들하고 그랬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때 이제 한참 더 갔을 때 내가 너한테 애 하나 주고 싶은데 나한테 더 가면 자기가 또 다시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정관 수술이라는 게 한번 했다가 다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능한가 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귀선 씨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조영기 목사를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조영기 목사한테 불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정귀선 씨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말이 180도 달라지는데. 그렇죠. 네.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진위가 가려지겠지만요. 이런 그 정귀선 씨의 말을 양심선언으로 미화하고 그걸 일면에 사설에 실은 국민일보. 니들이 신문이냐 이 아이고 진짜. 뉴스페이퍼다 이 놈들아. 에이 페이퍼. 예.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동기 편집국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미디어 오늘 민동기 국장 때 큰 도약의 발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취임 축하 기념으로 한번 불쇼를 한번 공개 방송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 이러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동기 국장이었습니다. 네.